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다음 주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탈바꿈합니다. 하지만 명칭에 특별과 자치만 붙을 뿐 정작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원특별법의 의회와 관련된 특례가 삭제되면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현수막이 걸린 강원도의회. 강원도가 자치도가 되면 도의회도 특별자치 도의회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규제 해소와 환경과 농지 관련 권한을 넘겨받은 것과 달리 도의회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름만 특별자치 도의회일 뿐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당초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도의회를 위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의원 정수 특례에는 화천과 양구, 인제와 같은 군지역에 도의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 지역구 의원이 44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날 수 있었지만 불발됐습니다. 또 제주도와 세종시처럼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구를 별도의 자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지만 이것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처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수와 사무기구를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국회가 강원도의회 특례를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제주와 세종시 의회 수준의 자치권조차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의 권한 강화에 비해 빈손 도의회가 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약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 장치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폐단,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가 달라지려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관련 특례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국회를 설득할 논리 개발이 필요합니다.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처럼 시간에 쫓겨서 사실은 좀 충분한 이런 소통이 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도의원들이 전문성을 높여 도정을 밀착 감시하고 도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 힘써야 도의회 특례 여론이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유치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나오지 않아 지자체들마다 유치 움직임에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전국 18개 시군 단체장들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동해와 횡성이 참여했습니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다 라는 오늘 우리의 외침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반영되길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원주시는 공공기관 유치 TF팀을 꾸리고 공공기관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2차 공공기관을 유치해 기존 혁신도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도시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전에 올 공공기관의 사무 공간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 혁신도시 내 공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차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미리 조금 확보를 하고 있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업무용 그 사무 공간을 좀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정부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2차 이전 공공기관을 발표하면 그에 따른 유치 계획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첨단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런 쪽 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다가 관심을 좀 기울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지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에서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춘천시가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10개, 강원도의 유치 대상 기관은 32개입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와 춘천시 모두 원하는 공공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국방연구원 등 4개입니다. 하지만 올해 임차 기관부터 이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걸로 전망되면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국도 42호선 동해시에서 정선군 구간, 백봉령 구간은 차로가 좁고 구불구불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로 직선화와 터널 건설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불구불 도로가 끝없이 이어지고 가파른 경사 구간도 계속됩니다. 국도 42호선 백봉령 고갯길은 동해시와 내륙을 잇는 유일한 도로지만 급커브가 많고 경사가 심해 도로 이용객들이 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해시 사마동에서 정성군 임계면을 잇는 백봉령 고갯길인데 상습 결빙이 발생하고 비가 올 때 사고 위험이 큰 데다 브레이크 파손 사고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곡이 많고 또 이제 구간이 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도로가 42번 국도가 돼 있으니까 서동로거든요, 괜찮은데 저 위쪽으로는 이제 동해 지나서 이제 강릉 경제구역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꼬불꼬불하고 벽풍령까지가 힘들죠. 정부가 지난 2019년 전체 13.1km 구간 직선화와 터널화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기본과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다음 달이면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됩니다. 동해시와 도로건설당국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내년에는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 에 기조비에 대해 총사업비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거쳐가지고 2014년 하반기에 착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9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오늘 강원도 내에서도 추념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강릉시 등 시군은 자치단체장과 보훈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또 각 지역에 설치된 애국지사들의 추모비와 묘 앞에서도 참배와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강원도 내 한 고등학교에는 특별한 기념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고등학교 정문 한쪽에 세워진 추모비와 흉상 하나. 현충일을 맞아 흰 국화꽃을 바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추모비와 흉상의 주인공은 원주에서 나고 자라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월남전에서 고립된 아군의 탈출을 돕는 작전 중 순국한 고 장소길 대위입니다. 1971년 그가 26살의 젊은 나이에 전사하자 가족들은 전사보상금 70만 원을 모교인 원주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당시 가족들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지만 평소 가난으로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받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장학회는 올해로 52년째를 맞았고 장학 기금은 7억 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학생 수는 200명이 넘었습니다. 저도 졸업하고 나서 또 후배들에게 제 것도 공헌을 해주고 장소유대인처럼 아예 우리나라에 또 뭔가 중요한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현충일에 맞춰 육사 동기생, 장학금 수혜자들이 뜻을 모아 만든 공간인 장소길 기념관이 학교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쟁은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선조들의 피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살신 성인의 정신과 국민 안보 의식 함양에 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한 참전용사의 애국 희생 정신이 후배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현충일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이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차례로 개장합니다. 다음 달 1일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처음 개장하고 강릉시의 나머지 해수욕장은 7일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속초는 8일, 동해와 삼척은 12일, 고성은 14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고 양양은 개장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강릉시는 산불 피해 시설물을 해수욕장 개장 전에 대부분 정비할 예정이며 다른 시군도 피서객 편의 시설을 확인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른 시일 내에 법원의 감정 평가를 거친 뒤 피해 주민 150여 명이 공동으로 한전에 청구할 손해배상의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4월 11일 산불로 주택과 펜션 등의 화재 피해를 입은 강릉 주민 200여 명이 산불 비대위에 참가해 한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폭언, 폭행 피해가 이어지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군청 민원실의 민원창구 가림막을 기존의 아크릴 재질에서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 유리로 교체했습니다. 또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와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보급하는 한편 민원실 내 청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속초시 지역화폐 속초사랑 상품권의 구매액이 발행액 대비 9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속초사랑 상품권 42억 원이 발행된 가운데 5,877명이 37억 100만 원어치를 구매해 구매율은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과 주유소, 편의점 등의 가맹점도 1월 기준 1,600여 곳에서 2,11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속초시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속초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구매자들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각종 수당 지원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뚝지와 해삼 등에 대해 수산물 종자를 매입해 방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올해 모두 2억 1천만 원을 들여 지난 4월 묵호 연안에 뚝지 32만 마리를 방류했고 상하반기 2번에 걸쳐 해삼 29만 마리를 대진과 어달, 천공 연안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방류된 뚝지는 1.5cm 이상의 길이며 해삼은 체중 1~2g으로 전염병 검사 등을 거쳐 방류될 예정입니다. 강릉시 인구가 1년 만에 2,000명 가까이 줄면서 21만 명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강릉시 인구는 21만 558명으로 지난해 5월 말 21만 2천여 명에 비해 1,800명 넘게 줄었고 지난해 말에 비해선 800명 넘게 주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60명씩 줄고 있는 셈이어서 이런 추세라면 3분기 안에 21만 명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강원도 내 농어촌 취약지역 6곳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선정돼 국비 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고성군과 인제군, 양구군, 철원군, 횡성군, 홍천군의 각각 41곳씩입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국비를 포함해 모두 129억 원을 들여 안전과 생활, 위생 인프라 확보, 주택 정비,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2023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가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속초시 엑스포 잔디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